요즘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그 한참 비행기 많이 타고 다닐 때는 뭐 모닝캄 회원이기도 했지만은 마일리지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서 필요할 때마다 좀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라운지도 이용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탈 수 있는 비행기에 적당한 이게 없는 좌석이 거예요. 없어요. 예. 내가 이 날짜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날짜에 비행기 표가 전혀 없고요. 맞아요. 내가 아무리 이걸 주고서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해도 뭐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냥 이제 포기하고 얘네들 다 기만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인정 안 했는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이 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영업이익만 2조 8천억을 냈어요. 코로나 지나고 났는데 바로 코- 이렇게 되는군요. 코로나 때 응. 제주도 미어 터졌어요. 그렇죠. 미어 터졌는데 그를 이유로 음료수조차 제공 안 했고요. 서비스 네. 직원들 더 줄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왜 그 국제선의 경우에는 사람 타는 좌석 뜯어가지고 화물선으로 하면서 순이익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아. 근데 서비스 질은 더 나빠졌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제 이 고치려도 하던 것을 4월로 올해 4월로 이제 미뤘는데 마일리지 개편. 맞습니다. 공제 기준을 그동안 이제 지역에서 거리로 변경하겠다라는 건데 이 웹에서는 파리 걸려다가 발리도 못 갈 판이다. 유럽 가려다가 동남아시아 섬도 못 갈 지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냐? 단거리 노선 일부는 깎아줬어요. 네. 5천 마일리지, 만 마일리지 단거리 노선 일부 깎아주고 중장거리 노선, 미주 유럽 노선은 적게는 5만 마일리지, 많게는 11만 마일리지 더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아. 여기 1만 마일리지가 네. 제주도 왕복 항공권 가격이에요. 제주도 왕복 가려면 비행기 타려면 19만 원, 20만 원 가까이 줘야 돼요, 제주도를. 그런데 주로 이 단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듣보잡, 잘 들어보지도 못한 노선. 네. 물론 뭐 좀 무서워요. 예, 저기 뭐 물론 뭐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노선이어서 사실 단거리 노선은 주로 누구랑 경쟁합니까? 저가항공이라 저가항공사. 하죠. 저가항공사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항공사 가는 거는 마일리지로 그냥 공짜로 태워도 되지만 중장거리 노선 하면 미주하고 유럽, 중남미예요. 네. 여길 다 올려놓은 거예요. 네. 실제로 인천하고 뉴욕 가장 많은 거거든요. 가장 인기 있는 구간. 여기 일반석인 경우에는 왕복으로 지금은 7만 마일이면 돼요. 근데 바뀐 거는 9만 마일이지. 2만 마일을 더 줘야 되고요. 비즈니스는 더 심각해요. 네. 현재 왕복으로 이제 뉴욕 왔다 갔다 하면 12만 5천 마일인데 이거 18만 마일이지. 5만 5천을 더 줘야 합니다. 1등석은 더 심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지금 16만 마일인데 무려 27만 마일리지. 그렇게 많이? 11만 마일리지를 더 추가로 공제해야만 가능합니다. 아이고. 근데 지적해 줬잖아요. 아니 도대체 마일리지 쓰고 싶어서 예약하려는데 날짜에 비행기 표가 없어. 네, 없어요, 맨날. 얘네는 대비라고 공개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보기엔 뻥뻥 남아있을 텐데. 맞아요. 그게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국회의원이 뜨면 그 그때 자석이 업그레이드 나와요. 시켜주고. 국회의원은 기본이 비즈니스예요. 네. 네? 우리는 막 욕하지만 그분들 전용 통로가, 의전 통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오버부킹이에요. 오버부킹 돼 있어도 국회의원은 태웁니다. 일반 사옥을 없애지 국회의원은 태워요. 그래서 국회의원 하려나 봐요,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거 되게 기분 좋대요, 하고 나면. 내가 국회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국회의원 비우는 게 하나도 없는데 비행기 탈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다는 거 요거 하나는 부러워요. 아유, 진짜.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오는 4월부터 마일리지 개편을 예고했는데 멀리 가는 노선은 더 나빠지고 사실 이제 조금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혜택을 주는 것처럼 했으나 알고 보면 사실 그것도 독인 객인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마일리지 쌓으면서 누가 일본이며 여기 중국 가는 거 쓴다고 막 옵니까? 야, 그래도 내 생에 돈 내고 내가 비즈니스 탈 기회 없으니 비행기 값 7, 800만 원 들어가면서 뉴욕 갈 일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장거리 노선을 쓰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객단가를 따져봐도 이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비즈니스나 퍼스트를 탈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니즈를 완전히 묵살하고 그러니까 주로 그런 분들은 차곡차곡 모은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성실하게 대한항공만 국적항공기를 타든가 아니면 마일리지 전용 카드로 해가지고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네. 카드로 해서 애써 모아놨는데 그걸 헌시작처럼 팽개친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항공 사람들은 일반인하고 좀 다른 이렇게 높이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옛날부터 갑질도 많이 하시고 이런 마일리지 개편도 그쪽 라인의 사람들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개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이 화를 냈습니다. 눈물의 프로모션을 하지 못할 망정 마일리지 개편안이 유리하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냐? 이 자세가 틀렸다 이러면서 대한항공을 저격한 겁니다.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무슨 나무라는 효과가 있을까요? 국토부가 뭐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제 항공도 국토부 이제 소관 부서가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이 하고 있는 작업이 아시아나의 합병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합병 작업은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탑10 안에 드는 항공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주, 유럽, 중국 다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 대한항공은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이런 보도는 수없이 미주 관련 언론사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수면으로 드러나는 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4월이 임박하니 계산해 보니까 나온 건데 원장관 얘기도 맞아요.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보도자료 내요. 나는 이 개편안 만든 내부의 대한항공 직원은 승진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얼마나 왜냐하면 좋겠어요. 거의 기존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거의 똥값 처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거의 덜어내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독과점 폐해도 심각한 데다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해명을 하는데 너무 속보이는 거예요. 왜냐? 단거리 노선 고객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중장거리 노선 비중은 고객들 지금 뭐 3만 마일리지, 10만 마일리지, 10만 마일리지 넘는 사람 3% 이내다. 뉴욕 갈 수 있는 사람 많지도 않아서 자기네들은 단거리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전 고객의 80%가 뭐 이득을 본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꼬여가지고 자기네 좋아한 것만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도 왕복 노선이 아니에요. 편도 노선으로 보면 더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나는 야 여기 지금 대한항공의 홍보 담당자 이거 만든 애는 얘 승진했겠다는 생각 확 드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승무원이 기내 서비스 질도 떨어지는 데다가 지금 굉장히 아낄 걸 아껴라. 손님한테 주는 물도 맞습니다. 그랬죠? 더 이상 미래가 없어서 떠납니다라는 이제 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세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장거리 노선의 경우는 고객들한테 물 이제 페트 병에 들은 걸 줘요. 네. 근데 그거 아까워서 1.5리터짜리 생수병 이게 따라주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기내식 양도 줄고 맛도 없어졌어. 기내식 부족하니까 승무원들 것도 줘. 승무원 밥 뺏어다가. 맞습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이상 고객한테는 파우치를 주게 돼 있어요. 거기에 치약, 시소 같은 거, 약간의 이제 화장품, 어메니티를 제공하는데 이거 단가 낮추려고 또 줄였어요. 아이고. 고객 얼마나 된다고? 아니 그 비싼 비행기 값 받으면서 그 조금 있는 뭐 이런 것 좀 안 주고 그러면. 그러니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인데 누구도 얘기 못했던 걸 승무원이 얘기해 주니까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는 거예요. 회사 욕하는. 자,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이제 조금 뒤를 물러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 보너스 항공권 좌석 비율을 높이겠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꼼수다 이런 맞아요. 얘기 나와요. 왜냐? 네. 정부가 이미 기존에도 대한항공한테 좌석 비중, 보너스 좌석 비중 5% 비중을 유지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동안에는 비수기에는 5%좀 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성수기는 그 아래로. 성수기는 비행기 값이 더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래로 유지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한항공은 이런 보너스 항공 마일리지 비중을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합니다. 네.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지금 또 한 번 이제 이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전체 좌석의 5% 이상 보너스 좌석 비중을 2배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2배 늘리겠다. 그러면서 성수기 한시적으로 뉴욕 노스랜드 파리 노선 특별기까지 띄워서 추가 대책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저걸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가? 다시 한번 피해 가려고 요 달만 피하면 되거든요. 네. 3월까지만 피하면 4월은 저절로 이제 바뀐 거로 이제 공지를 했기 때문에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 국토부장의 원희룡 장관이 아니 왜 자기네들이 자꾸 국민들한테 유리하다고 가르치려고 자꾸 그 자세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 이후에
반응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게다가 저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꼼수 부리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항공 뭐 합병한다 그러면서 지금 덩치는 엄청나게 키우고 국민들에게 혜택은 하나도 안 주려고 지금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대한항공이 얼마나 네. 로비를 잘하느냐. 아, 로비예요. 국세청, 공정위 이런 데는 네. 갑이기 때문에 거기는 막 예약하면 줄거 다 해줘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하고 별 로비를 다 해요. 물론 뭐 이거는 옛날부터 기사화됐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시는데 어쨌든 대한항공은 이 공정거래도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독점이라는 건 지금 사실 합병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인데 그동안도 거리라고 하면 사실 제주하고 왕복 서울하고 김포하고 500마일리지였어요. 어느 순간 274마일리지 줄었어요. 그러면 다 마일리지로 했다면 미주 같은 거, 유럽 같은 데 더 똑같이 늘려야 되는데 거기는 아니야. 기존에 자기나 좋은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 좋은 것만 하나둘씩 계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불만이 이제 높아지는 건데 어쨌든 공정위가 이렇게 불거지니까 3년 동안 도대체 뭐 했냐? 라는 책임론이 불러지니까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이 불공정하다라고 판단하고 뭐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 그러고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장거리 노선 거의 독점으로 지금 운영하면서 저가항공은 멀리 못 가니까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면은 결국 또 다시 독점 논란 불거지고 공정위는 또 불공정하게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또 안 좋습니다. 자, 토마스 만님께서 아까 김성애 소장의 대담한 대담 시간에 고맙다고 또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3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뛰는 물가와 환율,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를 감안하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서요. 맞습니다. 예, 이번 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 결정할 것 같은데 올리긴 올립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못 올려요, 그러면? 네. 잘 됐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네. 금리 올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 너무 안 좋아요. 지난해 맞아요. 4분기부터 마이너스예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정부가 이제 경기 동향 보고서 그린북을 내놨는데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 둔화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부동산은 거의 지금 굉장히 냉각이 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소비는 위축되고 있고요. 수출은 1년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좋지 않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10명 선원이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도 하는 문 열고 처음이에요. 근데 8회까지 인상할 경우 여기 경기 충격, 강도, 특히나 이제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이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은이 고민은 하겠지만 올릴 수 없는 사정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원달러 환율 여전히 불안하고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동결한다 그러면 좀 경제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맞습니다. 환율이 지금 1,300원 선을 장중 뚫었어요. 네. 지금 미국은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모두 다 예상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금리를 3월, 5월에만 끝내는 게 아니라 6월도 할 수 있습니다요. 그러면 기준금리 상단이 5.5%로 올라가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3.5에서 동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럼 기준금리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요? 2%네요. 2% 벌어지는 건 한 번도 유례가 없어요. 그럼 환율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율 오르면 문제가 되는 뭐냐? 우리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따라 올라요. 수출은 괜찮을 텐데. 그래도.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데 달러 갖고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죠. 수입 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은이 지금까지 금리 올렸던 게 무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 누구한테 있느냐? 전 근본적으로 따지면 기재부가 전기료, 가스료 인상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네. 1%포인트 가까이 물가를 끌어올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4% 초반에 내릴 것을 가만히 내버린 거예요. 그러자 대통령이 나서서 상반기 동안 동결해라, 속도 늦춰라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1분기의 절반이 지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 때문에 물가를 담당하는 한은의 어떤 정책까지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바로 그린북이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금리 올리지 말라는 시그널이거든요. 아니 그러냐고 자기네는 또 성과급 잔치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 최대 주주들한테 다 퍼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 한전 이런 쪽에다가 국민들한테 다 뜯어가지고 옛날에 조선시대 같아요. 조선시대 옛날에 어땠어요? 그러니까 양반들한테는 세금 안 걷고 밑에 백성들한테 다 걷잖아요. 맨날. 그 양반들한테 그걸 또 다 갖다 주고. 제일 죽어라 우리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이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맞아요. 사실은 금리나 이제 환율이나 한미 간 금리 역전차를 감안하게 되면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가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쥔다 하더라도 저는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리지 못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좋아요. 근데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또 균형을 못 맞추면서 우리끼리만 혼자 이렇게 딱 꽁꽁 싸매고 있으면 또 그게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앞서서 제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3월 이후에도 5월, 6월까지 오르는데 네, 계속 올린다죠. 지금 3월에 빅스텝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러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0.5? 그러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는 8대 2 정도로 베이비 스텝이 우세해요. 네. 근데 그 2라는 게 10명 중 2명이라는 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한 명 아래였어요. 한 자릿수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물가 지표, 고용 지표, 주택 지표, 소매 판매 지표 모두 다 좋으니 매파성 이제 이 강한 이 연준 의원들이 자꾸 이번에는 빅스텝으로 가야 된다. 라고 종용을 하고 원래 있어요. 더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이렇게 지금 다 지표가 좋은데 왜 계속 올려요? 이게 네. 물가를 자극할 수 있잖아요. 물가 예, 돈이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죠. 물가 집값이 자극하니까. 올라요. 네. 집값이 오르고 중고차 값이 올라요.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미국은. 올 말이나 내년 초는 아주 끝장나겠는데요. 이거 지금 제대로 안 해놓으면. 그래서 지금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동안은 5에서 5.25가 상단이었다면 네. 5.5가 지금 상단이 돼버렸어요. 불과 한 몇 주 사이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어제도 우리 정부 공식적으로 경기 둔화를 인정을 했고 이게 하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세계랑 같이 가지 못하는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또 이게 또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큰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건지 단기적으로 보는 건지. 자, 이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